네, 심플러입니다. 장마감 패밀리 영상입니다. 오늘은 뭐 개별 종목으로 따지면 정말 막 급등하는 뭐 그렇게 뭐 화려하게 뭐 시장이 펼쳐지는 건 아니었고요. 뭐 개별 종목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높은 그리고 2차전지 관련 섹터들, 뭐 자동차 섹터들 이런 애들이 좀 상승 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뭐 1% 이상의 1.8% 강한 상승으로 마감을 해 주었던 부분이고요. 지난 이렇게 차트를 이제 잠깐만요,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외국인이 강하게 또 드라이빙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이제 연일 스매스 동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은 코스피는 좀 팔자, 코스닥은 좀 담자, 뭐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 예탁금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을 했을 때 그때 아마 고객 예탁금의 규모가 한 78조 원, 80조 원은 안 됐던 것 같고요. 75조 원, 뭐 그때 따지면 엄청나게 많이 낮아진 고객 예탁금이다. 그래서 그만큼 많이 떠났다. 예, 떠나고 주식을 하지 않는다, 쉰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반면에 뭐 계좌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 좀 뭐 그런 부분도 있는 부분이겠죠. 예. 자,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는 플러스권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내일까지 상승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보고요. 오늘 상승한 종목은 코스닥 기준 1255개, 하락은 242개가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가지고 있으신 종목들 중에 뭐 연일 좀 상승했던 것들은 뭐 좀 소폭 하락을 좀 보였을 것이고, 코어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깝게도 개파락이 나오면서 좀 하방으로 크게 내리꽂았습니다. 코어 글로벌도 그렇게 해피한 움직임은 아니고요. 그러나 아마 이 두 종목 한번 좀 보시죠. 네, 뭐 손절을 했든 뭐 했든 일단은 뭐 크게 뭐 10몇 퍼센트 하락을 보였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흐름을 좀 보시죠. 또 언제 어느 때 크게 또 돌릴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코오롱 글로벌, 코오롱 모빌리티 끝까지 흐름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 종목으로 가기 이전에 제가 차트 잠깐 좀 보고 설명드릴게요. 나스닥 지수입니다. 정말 힘들었죠. 예,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유, 저도 진짜 머리가 다 빠지는 줄 알았어요. 예, 너무 힘들었어요. 눈물도 안 나와요, 이제. 예, 눈물도 안 나옵니다. 자, 2022년도 1월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쭉 내렸다가 뺐다, 올렸다가 쭉 뺐다가 또 올렸다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제가 아시죠? 추세. 우하향의 추세를 돌파를 했다는 부분이죠. 추세 전환은 확실하게 된 건 아니지만 추세를 하향의 하락의 그 시장에서 이제 상방으로 돌렸다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어떤 전문가분들은 아니다, 뭐 시기상조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일단은 돌렸다. 왜? 기법적으로. 1년간의 데이터를 봤을 때, 고점 맞고 떨어지고, 고점 맞고 떨어지고, 고점 맞고 떨어지고, 고점 맞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점을 돌파하고 안착이 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 고점을, 뭐 하향 이탈을 하든, 저점을 이탈하는 것은 제한적일 것이고 워낙 지금 많은 어떤 자금들이 들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뭐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1500포인트를 이탈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그리고 우하향 추세에 여기에 이제 깔딱깔딱 하겠죠. 그죠? 여기에 만약에 하락이 내려서 도달하게 되면 추가적인 매수세가 또 받쳐서 올릴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시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힘내시고요. 힘내시고 그렇다고 해서 2월달이 막 올라가는 건 아니겠지만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또 조금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그럴 건데 2월달이 애매하면 3, 4월달에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월달은 조정을 받아야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2월달을 조정을 받고 깔끔하게 조정을 받고 좀 덜 가고 3, 4월달에 더 힘차게 가는 것이 좀 더 마음 편하다. 예, 그렇게 생각할게요. 그러니까 1월달에 잘 올라가는데 2월까지 너무 올라가 버리면 3, 4월달은 기대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2월달은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빼고 좀 눌러주고 좀 쉬었다가 3, 4월달에 좀 피날레를 쳐보자. 네.
뭐 배당금 이야기도 있고 뭐 실적 이야기도 있고 뭐 그렇게 한데 뭐 아니에요. 저는 뭐 그렇게 뭐 따지지 않고요. 한 달 주고 한 달 올리고 한 달 내리고 또 한 달. 그런데 3월 달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3, 4월 달 정도는 좀 올라가 보자. 그때 정말 글로벌하게 좋은 이벤트, 우크라이나 진짜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끝나면 진짜 조금은, 뭐 좀 숨을 좀 쉬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런 부분 함께 또 이제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주봉을 좀 볼게요. 주봉을 보면 나스닥 지수 계속 보여드린 겁니다. 10,000포인트의 지지 계속 보이죠. 예, 지지 보이고 있어요. 보이고 올라가죠. 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월봉을 보면 여기 또 라인을 그어볼까요? 네, 몇 개월 간이냐면 예,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4개월 동안 여기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아요. 네,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또 괜찮은 것은 60개월이거든요. 60이죠. 60개월 선이 여기 파란 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년이 12개월이니까 이제 5년의 데이터, 5년 동안의 평균 가격이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죠. 여기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시면서 지금의 시장 또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은 오늘 검색치기에 좀 꽤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함께 움직였던 섹터이기 때문에 시간 외에는 올라갔나? 시간은 안 올라갔네. 올라갔나? 뉴프렉스는 좀 올라갔고요. 네. 뉴프렉스가 시간으로 1.58% 올라갔긴 했는데, 제가 좀 강조드렸던 종목은 넥스트하고 이제 선익 시스템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선익을 들어갔다 하더라도 뭐 손절할 종목은 전혀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잘 들어갔어요. 괜찮아요. 네, 들어갔고요. 여기에 박스권을 돌파할 것 같아서 들어간 거예요. 예, 들어갔고 그 대신 2, 3회 분할 매수할 거라 들어간 거예요. 1차 매수인데 그냥 가버리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가버리면 익절이 맞는데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주면 시간의 흐름을 보고 추매를 하는 겁니다. 추매를 하고 다시 한번 10% 혹은 7, 8% 올라가면 여기 추매했던 것은 이제 덜어내는 부분이죠. 그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에 스테이션 구간이죠. 여기도 쉬었다 가고, 여기도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는데, 그 쉬었다 가는 저점이, 계속 올라간다는 부분이죠. 자, 올라갑니다. 그죠? 올라갑니다. 배우신 대로. 그래서 공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놓고 기다렸다 올라가면 땡큐 하겠지만 뭐 그러지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는 거 보고 살 때도 있다. 근데 가는 거 사는데 내가 1,000만 원 있는데 1,000만 원 다 지르는 건 정말 어리석은 판단이죠. 선택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1,000만 원 중에 2, 300만 원 사보고 물렸다 하더라도 아니 괜찮아 들어갔어. 그리고 내려주면 또 2, 300만 원 사보고 또 나머지 현금 좀 들고 있어 보고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수익으로 마지막에 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고점 여기서 좀 맞고 내려왔는데요. 주봉을 보면 추세가 나쁘지 않아요. 예. 제가 한번 설명했던 종목은 아니고요. 우하향 추세입니다. 우하향 추세. 자, 여기서 약간 맞았는데 여기만 돌파를 하게 되면 뭔가 시세는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청당 글러브도 번쩍번쩍 하는데 뭐 들어가면 좋죠. 예. 들어가면 좋은데 오늘도 3.5% 며칠 전에도 3.7 뭐 2, 3% 먹기에는 참 좋은 자리이긴 하죠. 그런데 모아가고 싶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라면 이제는 청당 글러브 좀 사도 되지 않을까. 예, 더 안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라인을 긋고 12,000원대까지 내려주면 정말 땡큐하게 한번 잡아보고요. 그죠? 21선 올라갈 거니까. 아니면 여기 저점이죠. 12,300원. 예, 여기 눌러주면 올라갈 땐 사지 마시고요. 내려주면 이제 한번 선매수 정도는 괜찮다. 2, 3회 정도 분할 매수할 거랑 괜찮은 부분이고 네. 5일선 이탈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일 만약에 다시 5일선 안착하게 되면 다음 주도 상승 랠리가 좀 펼쳐지지 않을까 보는 청당 글로벌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밀었던 종목, 좋아했던 종목이 이제 바이오 플러스라는 종목 있죠. 네.
일단 8,000원 구간에서 제가 전량 익절을 좀 후원 패밀리 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매도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5일선 이탈하면 전량 매도라고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기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일째 올라가서 수익권의 10% 이상이면 자동 절반 익절. 그죠? 근데 익절을 안 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네. 욕심을 낼 수도 있으니까. 일단 기법적으로는 제가 정리한 바로는 그렇다. 그런데 여기서 매도를 하든 매도를 하지 못했던 아무 상관없다. 괜찮다. 자기만의 기준을 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5일선 이탈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긴장을 할 필요가 있었고, 8,000원대 기준 만약에 떨어졌다고 하면 매도를 하고, 제 매수도 좋았겠지만 이렇게 돌릴 줄은 아무도 또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좀 지켜보죠. 이제 기간이 뭐 매도한 바가 별로 없거든요. 연기금이 오늘 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내일도 이제 조금 약간 1, 2% 떠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좀 아쉽지만, 아쉽지만 일단 기법적으로 보면 재차 5일선 회복 8,000원대 매수를 하든지, 이때를 다시 잡는 게 원래는 맞다. 저도 안타깝지만 다시 재차 재공략 의견을 못 드렸습니다. 좀 미안하지만 뭐 4.몇% 더 올라가 버렸지만, 일단은 또 지켜보자. 올라가면 어쩔 수 없고요. 내려주면 그때 관심을 가져보자. 바이오 플러스 기간의 움직임 함께 분석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미글로벌도 이제 조금씩 반짝반짝 하거든요. 그래서 서현 탑메탈도 다시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히림도 크게 미끄러지진 않습니다. 만원까지 내려주면 살려고 했는데 안 내려왔기 때문에 안 사는 겁니다. 추가 매수를 안 한다는 부분이죠.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만 가져간다. 기법적으로 대응하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만 대응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잘 가라 진짜. 점상 가버려요. 점상. 그리고 자, 위메이드도 이제 소폭 돌려주긴 해요. 위메이드 플레이,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이렇게 있는데 뭐 수급이 그래 나쁘진 않아요. 위메이드 맥스도 뭐 왔다 갔다 하고, 위메이드 플레이도 그러하고, 뭐 수급으로는 좀 무조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위메이드 플레이를 한 가지를 놓고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매물대가 보이죠. 매물대가 보입니다. 15,000원대를 지금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또 내려왔고,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왔지만 저는 돌파할 것 같다. 근데 돌파를 하면 저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 부분이죠. 네. 진짜 호재 뉴스 한 방만 나오면 위메이드든 그 다음에 위메이드 맥스든 플레이든 한 방을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함께 컴투스도 동일하게 보시면 좋습니다. 저기 위에 201선이 위에 있고 또 721선이 저 위에 있죠. 제 말이 안 믿겨지실 것 같은데 진짜 1년 뒤에 1년 뒤에 2년 뒤에 보세요. 컴투스의 주가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네, 진짜 다시 한번 18만원대를 찍을지 안 찍을지 그 누구도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언젠가는 한번 찍을 거예요. 네, 721선을 찍든 201선은 뭐 조금 조만간 찔릴 것 같고 찔릴 것 같아요. 힘내세요. 힘내고 그 다음에 위메이드 플레이 죄송합니다. 컴투스, 그 다음에 컴투스 홀딩스, 그죠? 제가 말씀 잘못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자, 컴투스가 그러하고, 그 다음에 컴투스 홀딩스도 저 위에가 지금 비어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간이 많이 걸리고 힘드실 것 같지만 한번 이겨내 보세요. 그리고 갑자기 평단가 구간에서 번쩍 오죠. 그러면 번쩍 올라가면 여기죠. 6만 이상 컴투스 홀딩스 일단 비중이 많으시면 줄이셔야 돼요. 20-30%는 평단가 이상에서 좀 줄여보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네. 기다려보죠. 그 세비캠 같은 종목이 이제 2차전지 섹터가 좀 강세로 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좀 후발주자로 좀 따라가는 흐름입니다. LNF, 에코프로, 코스모 화학,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이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왔던 부분이었고요. 탑머티리얼은 좀 애매하고, 그러나 뭐 크게 미끄러지지 않는 자리긴 하네요. 탑머티리얼. 일단 흐름이 그러하고, 쌍바닥 그렸네. 괜찮네, 이것도. 탑머티리얼, 그리고 2차전지 이제 관련 종목이죠. 그 다음에 세비캠이
오늘 뭐 13%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00일로 봐야 되겠죠? 네. 100일로 보면 저 위에 13만원까지 열려있는 구간이 보이실 겁니다. 그죠? 네. 열려있고, 충분히 수익권에서 매도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관 또 외국인이 깔끔하게 순매수 들어와 주었고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안 들어와요. 이제 일단 올려놓고 이제 올려보자 하고 할 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위에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겠지만 진짜 무중 한 번만 때리라 진짜 한 번만 때리라 그러면 제가 이제 몇 달이야? 지난 10월 달부터 10월, 11월, 12월 4개월 동안 홀딩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정말 그 후원 패밀리 분들하고 미안하지만 이게 진짜 손절할 종목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요. 최근에도 이때도 추매하신 분도 있어요. 연락을 직접 오셔 류나님 그죠? 네, 연락 오셔가지고 바이오 종목 좀 손절하고 여기서 추매를 좀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평단가까지 이제 다 와 가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항상 궁금한 부분, 애매한 부분은 심플러 또 개인톡 다 있으니까 다 공유 드렸고, 네, 숨기지 않고 언제든지 저한테 이제 물음을 던져주시면 그 물음에 대한 제 의견은 늦어도 하루가 지나기 전까지는 무조건 드린다. 거기에 대한 약속은 제가 진짜 일부러 그랬던 것이 아니고 정말 몰라서 응답을 못 드린 건 있겠지만 거의 다 제가 다 응답을 드렸고 의견을 드렸다, 답을 드렸다. 그러나 그 답이 올바르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정말 괜찮았던 적도 있었다. 네, 그런 부분입니다. 자, 개별 종목은 이 정도 좀 설명을 드리고요. 네, 요 기다려보죠. 기다려보고 또 내일 금요일인데 시장은 아마 상승 출발하겠지만 왠지 또 음봉을 많이 그려주는 종목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3일 올라가거나 5일째 올라가는 종목들은 단타를 트레이딩의 관점에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가능한 매수나 추매의 관점으로 본다 하더라도 저 위에 올라가서 사지 마시고 혹시나 조정이 보이면 눌러주면 항상 5일선 근처, 네, 5일선 회복, 5일선 회복, 5일선 안착 이럴 때 5일선 털치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잡으셔야 돼요. 네, 그렇게 잡지 않으면 좀 힘들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잘 챙겨서 네, 배우신 대로 익히신 대로 잘 대응해 주세요. 네, 항상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플러였습니다. 네, 푹 쉬시고요.